자,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선은 교과서 학습지 모두 다 하기에는 제가 한 번에, 한 큐에 하기가 약간 겁이 나가지고 우선 학습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따로 한번 봐볼게요. 학습지를 먼저 찍어볼게요. 알겠죠? 지방자치를 볼 건데 지방자치가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사실 여기도 수능에서 매번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 싫은 거 물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 문제씩 나온다. 뭐 내신에서 몇 문제씩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지방자치의 의미와 유형부터 보면은 자, 의미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 지방자치예요.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가 지방자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주민자치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즉 정치적인 측면의 지방자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적 측면의 지방자치. 이런 주민자치라는 게 있고 반면에 단체자치라는 것도 있어요. 이 단체자치라는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측면이 아니고 여기는 약간 행정적 측면의 자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 거죠. 지자체가 있는데 이제 주민이 직접 뭔가 내가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정치적 차원의 자치도 있는 반면에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자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단체 자치가 유형으로 나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와 단체 자치가 서로 결합돼서 나타나요. 망고가 울었어요. 들었나요?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결합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의 의 보면은 오케이. 잠깐 망고 잡돌이 좀 하고 왔어요. 다시 안 울길 바라면서. 자, 지방자치의 의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들만 막 있어요. 우선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다고 나와있죠. 자치의 원리 기억나나요? 자치의 원리란 이제 민주주의는 대중이 다스리는 건데 누구를 다스리냐? 사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과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현상.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동일한 요 현상이 자치의 원리였어요. 망고가 계속 울어요. 자, 지방자치에 의해 보면은 민주주의 이상은 자치의 원리에 충실해가지고 주민 주권에 근거해서 주민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또 지방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선출해서 이 대표가 대신 의논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죠. 대의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주민 자치에 근거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자, 여러분 어디서 학습하죠? 학교에서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학교
역할도 합니다. 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교. 여러분 학교에서 뭐 배우죠? 기깔나게 잠자기, 선생님 눈을 피해서 몰래 간식 먹기 이런 거 배우나요? 어쨌든 이렇게 지방자치는 우리가 직접 뭔가를 체험하면서 민주주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러요. 이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지방자치를 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냐면, 일단 이 모든 식물의 뿌리는 굉장히 그 식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물과 양분 뭐 이런 거를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는 주민 하나하나가 이런 식물의 뿌리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 풀이라는 건 사실 그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나 있는 거다라는, 어디에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뜻도 담아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는 거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 지방자치를 보면 이제 그 구조적으로 지방자치 위에 중앙정부라는 게 있어요. 중앙정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중앙정부. 라는 게 있네. 중앙정부라는 건 지자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국방, 외교, 국가 전체 사무 등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혹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정치와 행정을 담당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학교에 이제 여러분 화장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들 화장실에서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중앙정부에서 뭐 홍익여고의 선생님 화장실의 냄새 뭐 이런 것까지는 알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이제 너무 아주 사소한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사실 마포구, 약간 마포구 의회 이런 곳에서는 홍익여고까지 신경을 써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중앙정부 지자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이제 지방자치에서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 화장실에서는 여담이지만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 가가지고 냄새 너무 좋구만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리프레시하고 오기도 하고 약간 그럽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요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정치 행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분권이란 것도 실현할 수 있죠. 권력분립의 원리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분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관해서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데, 요거를 무슨 권력분립이라고 하냐면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이 지자체가 수직적으로 권력 분립이 되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수평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이미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할하는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구분을 했었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약간 요런 큰한 그런 범위를 다루는 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아니고 자치구였죠. 시, 군,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있었죠. 요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기관별로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약간 이 국가로 따지면 국회의원 요런 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가 있어요.
국가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있다. 이 의회에서는 어쨌든 사람들,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뭔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의회를 무슨 기관이라고 부르냐면 의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의결기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지방의회와 달리 이제 국가에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국가에 국회가 있었다면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있었죠. 그러면 국가에 대통령이 있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법을 만들면 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행정부로서 뭔가 그 법을 집행했듯이 지방의회에서 뭔가 의결을 해서 법을 조례라는 걸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사람이 그거를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이라고 써주세요. 집행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지방의회부터 보면은 국회의원과 비슷해요.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의원,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잖아요.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비례대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위를 보면 주민이 자기의 대표를 뽑은 거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관, 줄여서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에서 뭘 만드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요. 반면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뭘 만드냐면 조례라는 걸 만들어요. 조례. 그래서 여기 조례라고 써주세요. 조례에 제정 및 개폐권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정은 만드는 거죠. 만듦 이렇게 써주세요. 제정은 말 그대로 이제 만드는 거고 개폐는 뭐냐면 개정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거나 혹은 폐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이 집행기관이 예산안을 내요. 국회에.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고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 이렇게 지방에 예산이 요렇게 있는데 나 여기 이런 예산은 여기 쓸 거고 저런 예산은 저기 쓸 거야. 이렇게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내면 그 의회 의원들이 요거를 심의 서로 논의해가지고 이제 심사숙고해서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래 그거 거기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의 의결해서 오케이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하면은 거기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결산해요. 결산이라는 거는 정말 거기에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뜻을 적어보면 일정 기간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서류로 작성한 거. 그거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뭐 이런 예산을 써가지고 일정 기간 어떤 수입 혹은 지출 우리가 이런 예산안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지출했다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이 지방의회에서 그거를 승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안에 관해서 두 가지 권한을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보면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실제로 써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서류로 작성했을 때 그거를 승인하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권 및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도 가져요. 왜 우리가 국회 전체에서 이제 국가 전체에서 봤을 때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 참고란 뜻이에요. 참고.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혹은 국정조사라는 것도 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테지만. 그래서 국가 정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를 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감시도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정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얘네 잘 하고 있냐라고 이제 감사권도 갖고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권도 갖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방의회의 역할이었고, 이제 지자체장을 봅시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었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얘네는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요. 우리 지방선거 배웠었죠. 그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와 예산안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짱 역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장도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 상황으로 따지면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장이 지자체장이 되고, 기초자치단체로 따지면 마포구청장 이 사람이 지자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권한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입법, 사법, 행정 중에는 행정에 속하는 역할을 해요. 지방의회가 입법에 속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에 속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행정 사무의 처리권을 갖고, 또 소속 직원에 대해서 임면권이라는 걸 가져요. 임명권이란 건 임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면직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임명은 말 그대로 이제 너 채용하겠어? 라고 임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면직이라는 건 너 해임할 거야 라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갖고 혹은 그 직업에서 물러나고 요런 권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지자체장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명권 및 그 사람이 일할 때 지휘, 감독권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또 지자체장은 규칙 제정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규칙, 우리 옛날에 법의 위계질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막 법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명령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조례, 규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률은 뭐 국회에서 만드는 거. 그다음 명령은 행정부, 뭐 대통령령 혹은 무슨 부령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외교부령 아니면 법무부령 약간 이런 식으로 각 부 장관들이 만드는 명령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고 아까 얘기한 거. 그다음에 이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자체장은 규칙도 만들 수 있는 규칙 제정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장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도를 볼게요. 주민참여제도가 있는 이유는 이 주민이 말 그대로 참여를 잘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은 기본적 수단 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에 주민이 직접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민주주의 배울 때 앞부분에서 직접 민주정치 요소 국가에 3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지자체에도 3가지가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국민투표 혹은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런 게 있었죠.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주민한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등을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가 우선 있어요. 오마이갓. 잠시만요. 주민투표제도라고 우선 써주세요. 주민투표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죠. 이거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하죠. 주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도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민이 직접 자기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처럼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발안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국민투표, 그 다음 국민소환, 국민발안 제도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국민투표밖에 없었어요. 그죠? 국민소환 이런 거 없었죠. 국민발안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민으로 봤을 때 지자체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주민투표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주민발안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과 주민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또 주민소환제도에서 기억해야 될 거 국민투표랑 똑같아요. 우리 국민소환제도랑 똑같은데 우리 국민소환제도 할 때 사실 우리가 이 국민소환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선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선출직들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뽑은 사람들. 근데 이 주민소환 제도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요렇게 존재해요. 이제 지방의회 의원을 보면은 아까 봤듯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또 우리가 직접 뽑죠. 요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민소환 제도를 통해서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방의회에서 지역구 의원 그 다음에 지자체장 요 사람들을 우리가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고 비례대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우리가 직접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뽑고 사람을 뽑고. 근데 비례대표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사실 그 정당에 투표한 거기 때문에 이 주민 소환 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우리가 물러나게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물러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선출직이고 임명직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만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자체장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가 주민소환 제도를 통해서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일단 학습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